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서울 집값 잡는 3주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를 언론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꿈쩍 않던 서울 집값 3중고의 흔들 강북 아파트부터 무너지나,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3중고는 무엇이다? 첫 번째, 세금. 두 번째가 기준금리 인상. 세 번째가 대출 규제입니다. 오늘 이 관련된 세 가지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세금 관련된 소식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상향이 됐습니다.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된 거예요. 그래서 매도가액 기준으로 12억 이하 주택 같은 경우는요, 양도 차익이 얼마든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으면 세금을 한 푼도 낼 필요 없을 플러스 신고조차 할 필요가 없는 혜택이 주어지게 된 거죠. 정부는 이것을 최대한 빨리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시행이 늦어지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사람들이 매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앞으로 세금 깎아줄 것 같은데 지금 팔면 세금 더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매물을 움켜쥐고 있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빨리 실행해서, 빠르면 아마 이번 주 중에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 시행되면 어떤 변화가 있냐? 당연히 기존 주택을 보유했던 1세대 1주택자의 세액 부담이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 자, 한 예를 들어 볼게요. 12억 원에 구매한 주택을 20억 원에 매도했어요. 그리고 3년 보유했는데 그 중에서 2년은 거주, 1년은 보유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은 8 곱하기 2에서 16%에다가 보유 1년에서 4%, 총 2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자, 그래서 세금 계산해 봤더니 원래 3년 보유하고 처분했으면 1억 2,500만 원 세금 내야 되는데 8,400만 원으로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에 비과세 기준 상향은요, 단기 보유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 원래는 1주택자는 세부담이 거의 없었어요. 장기적으로 보유하게 되면은 9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 부분도 최대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장기로만 갖고 있으면 세부담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 세제 개편으로 장기간 보유하지 않아도 12억까지 비과세를 해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기 보유자가 세제 혜택을 더 많이 받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9억 이상 15억 주택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통 매매가 시세 한 12억에서 15억 되는 아파트 2년 입주 기간이 끝나도요, 매물이 생각보다 안 늘어나거든요. 양도 차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 받으려면 보통 3년부터 적용받기 때문에 2년 지나도 매물이 거의 안 늘어났는데, 이 세제 제도 개편으로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겁니다. 특히 2017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가 대거 입주를 했는데, 자, 이 대거 입주한 사람들이 지금 시세 차익을 많이 얻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아파트 받은 사람들이 나 이거 많이 올랐으니까 처분해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과연 이 분양받은 사람이 이것을 처분하고 나서 전세로 갈 것인가, 그 부분을 좀 다시 생각해야 돼요. 내가 7억에 사는 아파트 15억에 매도했는데 시세 차익 7억 가까이 나왔고, 상당수 이번 세제제도 개편으로 세금도 조금밖에 안 냈어요. 그러면은 집값 오른 거 가만히 현금 갖고 나는 전세 들어가 살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상급지로 갈아타는 수요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려되는 것이 바로 양극화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강남 지역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진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9억에서 한 12억 주택을 처분하고 그 고가, 초고가 아파트로 갈아타는 수요가 생기지 않을까, 지금 이 부분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서울 강남 상구보다는요, 아무래도 서울 외곽 지역 또는 경기도 인기 지역, 신도시 지역 아파트에 더 악재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서울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수 추이가 발표됐습니다. 서울에 주택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종부세 납부자 수가 얼마나 되나 봤더니 47만 1천 명으로 나온 거예요. 전체 주택 보유자의 18.6%나 된다고 합니다. 자, 과세 대상자가 정말로 많이 늘어났죠. 2018년 대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자, 과세 대상자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시세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이 영향이 컸고요. 또 하나, 공시가격 현실화에 만약에 시세가 같았어도 이 공시가격은 올라가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워낙 과세 대상자가 늘어나니까 1주택자 단독 명의의 과세 대상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늘리긴 했거든요. 그래도 많이 늘어났네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공시가격 증가 부분에 대한 세부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로 세금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먼저 710 대책에 따른 세율 변경, 물론 다주택자 중심으로 2배 가까이 올렸지만 1주택자도 늘어나긴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 내년에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올해도 90에서 95%로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요건들이 합쳐져서 종합부동산세 무섭다는 이야기가 좀 나와요. 대비 안 하신 분들은. 자, 하지만 이 종합부동산세 내년에 더 많이 오를 겁니다. 왜냐면은 올해 시세가 일단 많이 올랐어요. 올해 시세가 전국적으로 많이 급등한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 내년에도 5%포인트 올라가거든요.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올해도 세금이 크게 늘어났는데 내년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가 되거든요. 그거 발표되면 보유를 할 것인지 처분할 것인지 집주인들이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집주인들이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 많이 나왔다고 파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왜냐면은 장기적 주택 전망에 달려 있어서 보유세가 힘을 내려면 장기적 주택 전망이 하락할 거라는 지배가 우세해야 매도를 할 것인데, 내년 3월의 분위기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이 보유세 부담에 따른 매도 물량이 늘어날 것이다. 좀 이렇게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기준금리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죠, 부동산 시장에. 자, 그런데 어떤 뉴스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미국 소비자 물가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10월 CPI가요, 미국 CPI가 6.2%로 90년 이후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잖아요. 자, 이렇게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난리가 나서 연준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롬 파월 의장이 강력한 매파로 지금 변신을 시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12월 10일 날 발표되는 CPI 지수가 지금 예측치가 6.7%가 나옵니다. 이 예측치대로만 나오면은 80년대 이후에 최고치란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부 전문가들은 6.7%가 아니라 7%까지 치솟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CPI 발표 이후에 연준이 더욱 공격적으로 바뀔 거란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는요, 11월 인플레이션 지표로 조기 테이퍼링 종료 및 금리 인상 획수 증가가 가속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지금 앞으로 상황도 심상치 않을 거래요. 왜? 이 오미크론 확산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죠. 지금 물가 불안, 수요 측, 공급 측 같이 가속이 되고 있는데, 지금 수요 측은요, 전염병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못 주고 있어요. 전염병이 확산된다 하더라도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 반면에 공급 측 인상 요인은 이 오미크론 확산으로 더욱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장기간 가속될 수 있겠구나, 연준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미국의 강한 긴축은요, 한국 금리 상단을 높인다 말씀드렸습니다. IMF에서도 경고를 했죠. 미국 인플레 심각하다, 금리 인상 서둘러라. 그런데 이 금리 인상 서둘러는 게 어떤 서두르는 걸까요? 그냥 3개월마다 한 번씩 올리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가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연준은요, 분기 단위 인상이 아닌 더 짧은 간격으로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미국 연준에서 물가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 인상은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됐거든요. 1년에 무려 8차례 회의 있을 때마다 올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금리를 자주 올리게 되면은 2023년부터는 한국 금리에 영향을 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2005년에 대한민국이 금리를 5차례 올리게 됩니다. 왜 올렸냐? 대한민국 물가 불안도 심하지 않은데 왜 이렇게 자주 올렸나 봤더니 미국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조가 2023년부터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이 2022년까지 지금 1.75%까지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는데, 2023년에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경계를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대출 규제 부분입니다. 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3일 화상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4에서 50%대에 안정화된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 밝혔습니다. 자, 올해 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 보면요, 한 5에서 6% 정도가 되는데, 그거보다 한 1%포인트 낮춰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이 총량 규제가 시작되는 1월 1일부터 대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그에 따라서 상반기에 대출 증가에 따른 매매 가격 불안이 동시에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것을 매월 단위로 체크를 해서 좀 초반에 이제 상반기에 대출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힌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고승범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에 도입된 규제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도입된 게 신용대출 및 마이너스 통장의 소득 범위 이내 한도 적용. 이거 굉장히 강력했죠. 이것으로 지금 서울 지역 고가 아파트 수요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원래 지금 LTV 규제가 너무 강력하게 적용돼서 이제 주택담보대출만으로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소득의 뭐 150%, 200%의 신용대출 확보해서 집 사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그게 막혔죠. 두 번째는 대출 증가 목표치 초과 금융기관의 대출 중단. 그 과정에서 전세자금 대출과 중도금 잔금 대출이 막히면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서 그건 풀어줘라고 요청했고, 지금은 그래도 마음껏 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예전처럼 마음껏 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완전히 막히지는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DSR 관리 방안 조기 시행 부분.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강한 DSR이 적용이 되긴 하는데, 이 DSR 같은 경우는요, 이제 맞벌이 부부한테 별로 효과가 없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크게 기대하는 대출 규제는 아닙니다. 네 번째는 전세대출 분할 상환 유도, 내년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데 금융권이 얼마나 참여할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마지막으로 고가 전세대출 제한 부분, 서울보증보험에 대출 가능 한도가 지금 없었거든요. 10억짜리 전세, 20억짜리 전세 다 5억까지 대출 가능하다 보니까 그것을 제한하는 기준선을 만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발표는 안 됐습니다. 이 5가지는 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단 금융당국에서 4에서 5% 정도의 증가세 목표치를 잡았는데 제가 볼 땐 내년에 대출이 크게 늘어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 이미 대출금리가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뛸 거란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아까 두 번째로 소개해드린 기준금리 전망과 같아요. 왜냐면 내년에 1.75%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고, 또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자, 그런 영향을 미치면서 제가 볼 때는 대출이 올해만큼 증가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022년에도요, 현재 침체된 부동산 시장 상황은 이어질 것이고요. 일부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좀 하락세는 나타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급락세까지는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거는 2023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8년 만에 시작된 부동산 시장의 흐름 변화 생각보다 천천히 날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시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게 체감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까 파트 1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부동산 공급에서 문재인 정부의 신규 택지 어느 정도로 지정됐는지는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갭 투자자 입장에서 갭 투자 리스크가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이런 리스크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하겠다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모두 다 쇼킹 부동산원 아파트 교과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